제가 대가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뭐 저런 것 같은데요. 이제 투 스탠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바이피케이션 트렌드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좀 심플하게 가자, 그리고 또 안전하게 가자는 게 거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가능하면 스탠트의 개수를 줄여서 가자. 그렇지만 한다면 제대로 해라. 옵티미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바이피케이션 리전에. 이 세 가지 큰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비스 데이터를 보시면 지난 뭐 한 십수년 동안에 심플한 원 스탠트 스트래티지가 많고 투 스탠트 스트래티지는 이제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한 10에서 20% 정도의 바이피케이션 리전은 어쩔 수 없이 투 스탠트 스트래티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떤 경우에 투 스탠트 스트래티지를 할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환자가 있고요. 한 환자는 70세 남자분 넌스템이고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칼시피케이션이 레프트 메인과 LAD 서크 프록시말로 이어지고 있고요. 오른쪽은 66세 남자분이고 엔진한데 LAD 미드 프록시말에 트루 바이피케이션 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오늘 주제는 결국 투 스탠트인데 이게 이제 시스테믹 어프론트 투 스탠트를 할 건지 아니면 프로비저널하게 원 스탠트로 갔다가 안 되면 투 스탠트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까입니다. 일단 투 스탠트를 고민한다. 이거 자체는 이미 이제 트루 바이피케이션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루 바이피케이션이 아니면 뭐 그냥 기본적으로는 프로비저널 어프로치로 간다고 보여야 될 거고요. 왜냐하면 트루 바이피케이션이 실제로 이벤트가 훨씬 더 높은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환자의 아웃컴에 영향을 주는 것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사실 투 스탠트 생각을 한다는 자체는 이미 이제 트루 바이피케이션이 이미 맞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하실 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조건들이 어떤 게 있느냐에서 사이드 브랜치의 마이카디아 버든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꼭 정말 치료가 필요한 사이드 브랜치인지에 대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엔지오그래픽하게 트루 바이피케이션이면서 이스케미아가 있고 마이칼 버든이 확실히 있는 적어도 한 10% 이상 예상이 되는 경우가 이제 클리니컬 렐리번트 사이드 브랜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 스탠트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제로 10%의 마이카디아 버든 이상이 되는 사이드 브랜치가 많냐는 거죠. 근데 뭐 FMM 데이터죠. 최진호 쌤이 연구했었던 실제로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이 아니면 10% 이상 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올 케이스에서 한 20% 정도 되는 거고 다 날리지 않으면 사실 그 마이카디아 버든이 10% 이상 변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이건 구봉호 쌤이 하셨던 연구고요. LAD 이 다이고날만 봤을 때도 한 15% 정도가 실제로 마이카디아 10% 이상이 될 것이다. 그래서 클리니컬 렐리번트한 사이드 브랜치는 생각보다 그래 많지는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조건이 사이드 브랜치 리전 랭스가 적어도 한 10mm 이상 되는 게 좋겠다. 이 얘기는 이제 왜 나왔냐 하면요. 사이드 브랜치의 오스팀은 원래 네거티브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아이버스 스타디에 의하면.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오스트는 좀 좁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아주 짧게 뭐 5mm 미만의 리전 랭스 같으면 실제로 그냥 네거티브 리모델링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실제 리전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메타어널리시스에 의하면 대략 한 5,700명 가량의 환자들 랜덤 스타디만을 가지고 이제 했던 분석에서 보니까 사이드 브랜치 리전 랭스가 10mm 미만일 때는 원 스탠트, 투 스탠트 차이가 없는데 사이드 브랜치 리전 랭스가 10mm 이상일 때는 보니까 투 스탠트 스트레치가 괜찮은 것 같다라는 이 데이터가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사이드 브랜치 리전 랭스가 10mm라는 이런 기준들이 하나가 더 추가됐습니다. 마지막 조건이 사실은 이제 뭐 사실 이 앞의 조건들은 눈으로 척 보면 이제 아실 수 있는 조건인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 조건이 이제 도대체 이게 왜 내가 투 스탠트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하다가 사이드 벤치 날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위험성. 그리고 그냥 사이드 벤치 프로텍션 없이 그냥 갔는데 사이드 벤치가 지금 날아가고 리와이링을 내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제 두려움이 있는 상황이 그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것이 이제 데피니션 크라이테리아라고 닥터 첸이 그 중국에서 여러 가지 바이피케이션, 디케이 크러싱 하면서 해보니까 자기들이 이제 그 풀드 어널시스 해서 리스크 팩터를 뽑아보니까 이제 이런 조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크라이테리아에 해당하는 칼시피케이션이 있거나 스럼버스 컨테이닝 하거나 앵글이 너무 어큐트하거나 아니면 너무 와이드한 경우에 이제 와이링이 쉽지 않고 날릴 가능성이 높더라는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리전 랭스나 뭐 다이아미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결국 그 원 스탠트를 하면 이벤트 레이트가 좀 높은 것 같아. 물론 이제 이 부분은 TLR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메이저 엔드포인트냐에 대한 것은 좀뭐 컨트로버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데피니션 트라이만 아니라 우리 한주영 선생님이 했던 코비스 데이터 분석도 그렇고 리졸브 스코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팩터들이 있는데 이걸 이제 종합해 보면 결국에는 메인 베슬의 플렉의 양이 얼만큼 되느냐, 특히 이제 메인 베슬의 프록시멀 파트 그리고 메인 베슬의 프록시멀과 디스탈의 사이즈 디스크리펀시가 어떠냐. 그러니까 사이즈 디스크리펀시가 크면 이게 큰 스탠트를 해버리면 카리아 시프팅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사이드 브랜치에 이제 오스티움에 있는 플렉 버든과 리전 랭스가 영향을 줄 것 같고 앵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고 그다음에 칼슘과 스론바이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하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자세히 알려면은 사실 NGO도 좋지만 이미징을 같이 보면 훨씬 더 이제 결판을 내기 좋죠. 그래서 이제 이 리전 보면 생각해 보시면 마이카드 버든은 상당히 큽니다. 뭐 다이고널이고 트리피케이션 돼서 나오고 나서 그렇지만 리전 랭스는 굉장히 짧고요. 과연 내가 이제 날릴 것이냐 안 날 것이냐 이런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아이브스를 보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저는 이제 이런 바이피케이션, 트루 바이피케이션 리전에서 사이드 브랜치를 결정할 때 아이브스를 가능하면 LAD를 벌룬을 하고 사이드 브랜치, 메인 베스를 벌룬을 하고 사이드 브랜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이펙트가 어떻게 영향을 줄지 간접적으로 좀 더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LAD 벌룬하고 봤을 때 여기는 이제 LAD에서 받는 다이고널 오스고 비교적 잘 보입니다. 근데 이것만 믿으면 안 되죠. 항상 다이고널 다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이고널 쪽에서 보면 다이고널 오스티움에서 LAD 들어올 때 비교적 잘 스페어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생각보다 내가 설사 좀 제일 되더라도 프로비저널 어프로치로 프로시저를 잘 할 수 있겠다는 이제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뭐 프로비저널하게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환자를 보면 트루 바이피케이션이고 마이카드 버든은 굉장히 많지만 10mm가 안 되고 리와이링 하거나 하이리스크, 날리기 하이리스크는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이제 프로비저널 어프로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 굉장히 복잡합니다. 카리나 시프팅도 있고 프렉 시프팅도 있고 그래서 나중에 키싱도 하고 뭐 FFR도 보고 하지만 어쨌든 프로비저널 원스탠스 스트래티지로 이제 갈 수 있는 거죠. 반면 이 레프트 메인 바이피케이션 어떻습니까? 트루 바이피케이션의 마이카드 버든 서클 당연히 크죠. 리전 랭스가 10mm보다는 더 됩니다. 이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부터. 그리고 리와이링 할 때 칼시피케이션 되고 앵글이 70도 이상이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서 이런 경우는 어프런트 투 스탠트 스트레치도 괜찮겠다. 물론 투 스탠트 스트레치 아이브스 가이드로 하면 복잡합니다. 복잡하지만 뭐 디케이 크러싱 해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보이는 것처럼 다 프로비전을 하면 다 행복하게 쉽게 끝날 수 있느냐? 이 리즌은 어떻게 보십니까? NGO상에 보시면 칼시피케이션이 LAD 프록시멀로 쭉 있고 메인과 서코스는 비교적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오스티아 리즌을 가지는 001 리즌, 트루 바이피케이션 아닌 것 같죠? 물론 뭐 이 환자는 이제 LAD 미들레 리즌도 있고 뭐 RCA 리즌도 있습니다만 오늘의 포커스는 이제 바이피케이션이니까 그러면 001 리즌이고 뭐 그냥 엔지오그래피 하기에는 옷에 딱 맞추거나 아니면 그냥 쑥 크로스오버하면 쉬울 것 같은. 그래서 트루 바이피케이션 아니고 물론 서클은 굉장히 테리토리 크니까 10% 이상이고 그리고 사이드 브랜치의 리전 랭스가 짧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각도로 봐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 않고 그럼 당연히 이제 프로비저널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환자는 사실 아이브스를 보면 실제 굉장히 타이탄 칼시파이드 리즌이 메인 디스탈에 다르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여튼 뭐 프로비저널 스트레치를 결정을 하고 이제 LAD 미들에 있는 타이트 리즌은 스탠트를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레프트 메인 투 서크로 스탠트를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칼시파이드 LAD 오스가 이제 이렇게 칼이나 프랙 시프팅이 같이 일어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키싱 해보면 실제로 상당히 잘 안 늘어났던 이게 사실 이번 주에 했었던 환자인데요. 제가 뭐 다른 이미지를 다 따지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파이널 키싱 벌룬하고도 LAD 오스가 스페어링이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큐로 스탠팅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자입니다. 그래서 이런 001 리즌이 원 스탠트 하는 경우가 3분의 2 그렇지만 투 스탠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실제 001 리즌이라고 생각하는 게 실제로 001 리즌이 아이브스를 보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경우에는 투 스탠티지로 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001 리즌은 쉽게 보면 안 되는 바이피케이션 리즌이고 아웃컴 롱텀 팔로우에 보면 트루 바이피케이션만큼 이벤트 레이트가 높은 그런 리즌이라서 이런 부분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뭐 어쨌든 이 환자는 뭐 엔조로 본다고 판단하더라도 결국 이제 프로비저널 투 스트래티지로 가게 된 큐로 스탠팅을 하게 된 게 결국 시그니피컨트하게 LAD가 컴프로마이즈 됐기 때문에 그렇게 갑니다. 뭐 보여드리진 않지만 이제 다이색이 있거나 플로우 리미테이션이 생기는 경우 당연히 프로비저널하게 투 스탠티지로 가야 될 거고요. 이렇게 어프론트 시스템 투 스탠트 스트래티지 하나 또는 미리 선생님들께서 이런 경우 운 나쁘면 투 스탠트도 갈 수 있지라고 생각하면서 프로비저널 투 스탠트 스트래티지도 계획만 잘 해서 본다면은 아웃컴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썸머리 해보겠습니다. 바이피케이션 리즌은 비교적 좀 유니크한 아나토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리즌과 달리. 그래서 시술을 하기 전에 바이피케이션 리즌에 대한 좀 전체적인 아나토미와 어떤 상황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웃컴을 얻는데 좋은 아웃컴을 얻는데 중요할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생각되면 이미지를 한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지를 보고 디자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심플하게 가는 게 좋긴 하지만은 스텐트 프로시저는 결국 환자의 아웃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옵티멀한 리절트를 얻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을 잊지 말고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테크닉적인 면에서는 선생님들께서 좀 선호하시는 그런 테크닉을 옵티미제이션만 잘 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